일단은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좀 그 의견 자체는 살짝 엇갈리는 것 같아요. 시외에서도 반응들도 조금 엇갈리고, 그래서 지금 이 실적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에 대한 어떤 좀 수요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화면 조금 보게 되면은요, 실적이 잘 나왔어요. 네, 매출도 EPS도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고요. 예상치가 331억 달러였었는데 이번에 350억 달러 발표했죠. 전분기 대비로는 17% 증가세 보여줬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94% 올랐습니다. EPS도 예상치 0.74였었는데 0.81로 발표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3% 증가세, 계속 좀 빠른 증가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상치를 다 상회를 했고 총 마진 같은 경우에도 걱정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이거 계속 70%대 지금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7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거 마진 쪽에서 좀 많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다. 본격적으로 꺾일 것 같다라는 시장의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걱정을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75% 정도 기록을 했고 여전히 굉장히 높은 그런 규모의 총 마진율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로는 0.6% 오히려 마진율 측면에서는 올랐어요. 사실 굉장히 좋게 좀 데이터를 발표를 한 건데 시외에서 이 데이터를 딱 발표를 하자마자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한 마이너스 4%대까지 밀렸다가 뭐 다시 좀 회복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더 높은 수치를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더 높은 수치를 기대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가 볼 거기는 한데 조금 리스키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이제 그 성장률 측면에서의 둔화. 성장률이 지금 두 분기 연속으로 좀 둔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 성장률이 계속 둔화가 되면은 이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 시장을 주도했었던 주도주의 역할을 했었고 그 산업을 이끌었던 기업들이 보통 주가가 꺾이기 시작하고 좀 사이클 상으로 꺾이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보통은 그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도 성장률이 꺾이면은 같이 좀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번 3분기 실적은 그래도 좀 안도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역시나 시장의 눈높이는 좀 많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충족시켜주지 못했다라는 것들이 어떤 좀 차익 실현 매물을 뱉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세론 이슈로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다 이러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좀 베팅에 들어갔던 물량들은 당연히 좀 나올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사실 그래요. 데이터 센터 매출 같은 경우에도 전분기 대비해서도 17% 상승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112%. 지금 가장 큰 매출을 내는 그 이제 사업부가 데이터 센터 쪽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 쪽을 지금 가장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데이터 센터 쪽 매출은 굉장히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고 게이밍 뭐 전문 시각화 이쪽도 다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두드러지게 좀 눈에 띄는 거는요. 좀 이게 보이시겠지만 이게 전분기 대비로 했을 때 퍼센테이지를 제가 다 적어놨잖아요. 전분기 대비 17% 그리고 14%, 30%, 30%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게 자동차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 솔루션이랑 내비게이션이나 자동화 차량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하는 사업부인데 이 사업부에서 전분기 대비해서 30% 증가세를 보였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72%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표한 사업부들 중에서 가장 크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사업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이 자동차 분야에서 나오는 매출은 상당히 비중이 적습니다. 그렇죠. 데이터 센터 매출이 지금 309억 달러인데 자동차는 4억
5천만 달러? 네,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중 자체는 굉장히 적지만 과거에도 사실 게이밍이 우선이었었고 이 엔비디아는 그리고 데이터 센터 매출이 굉장히 작았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역전돼서 데이터 센터 매출이 지금은 거의 다 끌어올리고 있는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쪽에 대한 어떤 관심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최근에 뭐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자율주행을 좀 궁극적인 목적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들 좀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도 좀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좀 충분히 기대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에서 저는 가장 좀 관심 있게 봤었던 게 일단은 여기 자동화 솔루션이었었고 일단 이번 실적은 이랬는데 또 제일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4분기 가이던스 그리고 앞으로의 가이던스 앞으로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잘 나온 건 알겠는데 앞으로는 잘 나올 거냐 이게 지금 또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의 가이던스도 괜찮았습니다. 4분기 가이던스 매출이 예상치가 한 370억 달러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375억 달러로 이번에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좀 적은 거 아니야? 이제 뭐죠? 이 차이가 적은 거 아니야? 더 높게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시장의 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상치 대비해서 너무 그 가이던스 자체가 크지 않다는 거, 놀라운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실망하는 그런 어떤 의견들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 엔비디아의 특성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가이던스 자체를 일부 좀 축소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좀 보수적으로 제시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전에 뭐 3분기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3분기도 마찬가지로 좀 보게 되면은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331억 달러 매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350억 달러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이전 분기에도 그랬고 그 이전 분기에도 그랬고 계속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조금 보수적으로 일부러 이제 가이던스를 잡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 그래 너무 이렇게 확 질러 놓잖아요. 확 가이던스를 질러 놨어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뭐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는 주가 반응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실적 발표하는 그 시기에 만약에 가이던스를 질러놨는데 거기에 못 미친다 혹은 그 가이던스에 그냥 어느 정도 부합하는 수준에서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분명히 또 실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의 어떤 그 엔비디아의 위치를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그렇게 질러놓게 되면은 더 높은 그 기대감을 가지게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고려를 해서 좀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내놓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 4분기 매출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상치 370억 달러인데 375억 달러로 그래도 시장에서 기대를 하던 것보다는 컨센보다는 좀 높게 제시를 했고요. 총 마진도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그런 모습들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총마진이 조금 줄잖아요. 지금 이번 분기에는 75%인데 4분기에는 73%로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저는 이거는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만한 이슈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로는요. 일단 그 블랙웰 로에 여기서 설명을 한 걸로는요. 일단 스크립트에서 좀 따왔는데 이 블랙웰로의 전환이 매출 총이익률을 일시적으로 70% 초반대로 낮출 수 있다. 근데 블랙웰이 전면 양산에 들어가는 내년 하반기에는 매출 총이익률이 다시 70% 중반대를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4분기에는 조금 축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정상화될 거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어떤 좀 이런 내용들 자체는 염두에 두고 미리 좀 이렇게 생각을 해둬라. 근데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미리 좀 반영을 하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3분기 실적에서 굉장히 좀 어쨌든 서프라이즈가 났잖아요. 뭐 2분기에도 그랬고 지지난 분기에도 마찬가지였었지만 어쨌든 계속 좀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번 분기에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던 가장 큰 원인은 이 호퍼 시리즈, 호퍼 200, H200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해요. H200 기반 시스템을 출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호퍼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높은 단계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비싸죠. 이 호퍼 그 200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이제 그 아마존 웹 서비스라던가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던가 여러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 H200을 기반으로 한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일단은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도 좀 얘기를 했었고요. 구글이라던가 오라클 클라우드 쪽에서도 이제 사용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좀 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 실적 발표 자료를 좀 보게 되면은 이미 H200은 좀 그 H200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은 이미 출시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당연히 H100보다는 더 비싸죠, 가격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생각을 했을 때는 앞으로 그 블랙웰 칩도 4분기에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고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뭐 호퍼 시리즈랑 블랙웰이랑 같이 출시가 되고 그리고 블랙웰이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당연히 더 비싸니까 네, 그러면은 충분히 그 이익률, 마진율 측면에서는 더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지들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기나 그 다다음 분기나 이런 그 실적 발표에서도 아마 이런 좀 성장세는 계속해서 좀 그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블랙웰 같은 경우에는 그 호퍼 시리즈랑 조금 다른 게 아예 엔비디아가 자체 서버 렉을 출시를 해서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그 AS 수요라던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추가적인 어떤 플러스 알파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수익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더 기업의 어떤 매출단에서의 그 볼륨을 키워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매출은 좀 그랬고, 근데 다만 조금 부담이 되는 거는 좀 그건 것 같아요. 매출 성장률이 아까도 조금 언급을 드렸지만 계속 좀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3분기 매출 성장률 작년 3분기 기준으로는 34% 두 자릿수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고 조금씩 축소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를 유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의 20%에 가까운 성장률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기준으로 하면은요. 매출 성장률이 6%로 갑자기 한 자릿수로 훅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좀 걱정이 가장 많지 않나 시장에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큰 우려는 요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제가 앞서서도 가이던스가 좀 보수적으로 잡히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좀 매출 규모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뭐 블랙웰에서의 어떤 좀 추가적인 매출 단이라던가 그리고 자율주행 쪽에서의 어떤 성장세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충분히 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아마 6%보다는 더 좀 높은 그런 수치의 어떤 성장률이 기록이 되지 않을까, 두 자릿수는 그래도 채워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좀 한 20억 달러 정도는 항상 좀 낮춰잡는 그런 항상 그 실적보다 20억 달러는 더 높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가이던스 대비해서 한 20억 달러 정도 더 높게 나온다, 4분기에. 그렇게 되면은 매출 성장률이 그래도 두 자릿수는 기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크게 매출 성장률이 둔화된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물론 가이던스 기준으로 좀 보수적으로 잡힌 퍼센테이지 이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어쨌든 4분기 가서 좀 까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좀 기대감을 더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좀 계속해서 언급을 했던 내용들이 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신영증권에서 이번에 엔비디아 3분기 컨콜 내용을 다 그 한국어 번역판으로 이제 내놨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게 블랙웰에 대한 어떤 수요가 엄청나다라는 내용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분기 동안 엔비디아가 고객사에 13,000개의 GPU 샘플을 이미 출하를 했고 그래서 블랙웰 뭐 서버 관련한 발열 이슈도 있었고 뭐 또 양산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도 있었는데 어쨌든 뭐 블랙웰은 성공적으로 지금 마쳤고 완전 생산 단계에 돌입을 했다. 그리고 3분기 동안 고객사한테 이미 샘플 출하했고 그리고 잘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4분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출하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블랙엘에 대한 수요가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젠슨 왕도 좀 강조를 했었고 이 CFO도 계속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좀 기대를 계속 가져가 볼 수 있을 만한, 끌고 가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좀 하나 더 리스크가 있는 거는 엔비디아한테 리스크가 생긴다면은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공급망에서의 이슈인데 이번에 또 언급이 된 게 공급 쪽에서의 공급 제약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여기서도 뭐 공급 제약으로 인해 게임 분야에서도 뭐 4분기 매출이 좀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질의응답에서도 이제 한 사람이 질문을 한 거는 공급 제약이랑 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여러 부품 문제에서 비롯한 거냐 아니면은 뭐 특정 문제, 예를 들면 뭐 HBM과 관련이 된 거냐, 그리고 공급 제약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악화되고 있는 건지 현 상황이 어떠냐, 요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으로 인해서 계속 공급 확대를 위해서 노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닌 게 그 이전부터 엔비디아의 리스크로 계속 꼽히고 있는 게 공급망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 좀 강력하게 있는 상황인데 공급이 그거를 받쳐주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가장 큰 핵심이 지금 삼성전자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수율 문제가 엔비디아의 어떤 좀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최근에 좀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걱정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이번에도 좀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할 거다라고 했지 공급망 쪽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공급 제약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정도의 스탠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삼성전자가 수요를 좀 맞추고 좀 올라오고 본격적으로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을 좀 진행을 하고 대량 양산이 가능해지는 게 우리나라한테도 당연히 좋지만 삼성전자한테도 당연히 좋지만 이게 엔비디아 쪽 측면에서도 이제 좋은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공급이 제대로 받쳐주지 않으면은 좀 많이 수요만큼 계속 팔아야 되는데 팔지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이거는 계속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블랙웰 뭐 엔지니어링 이슈도 계속 있어 왔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리스키한 부분은 여기서 좀 발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엔비디아의 리스크는 좀 이런 성장세, 근데 다만 이거는 가이던스, 보수적인 가이던스 기준이니까 이거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공급망 리스크는 좀 삼성전자를 좀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좀 지켜보자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매출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이 시총 대비해서 성장이 빠르게 나타나는 기업이 사실 없습니다. 뭐 애플이라던가 그리고 다른 뭐 아마존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이랑도 다 비교를 해봤을 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한다면은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 뭐 매도를 생각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수익률의 증가세 이렇게 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올해 매출의 성장세가 굉장히 강력하고 내년에도 좀 비슷한 성장률을 좀 기록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뭐 아마존이나 이런 거 좀 볼까요? 아마존도 요즘에 워낙에 그 성장세가 빨라요. 워낙에 빠르고 이번에 실적도 좋게 발표를 했고, 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상당히 좋은데 근데 시총 매년 기준으로 봐도 어쨌든 다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성장을 하는 게 이게 아마존은 상당히 좀 좋은 축에 속하는 그 빅테크 기업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꾸준히 성장을 하는데 아까 봤던 엔비디아의 성장세랑 비교를 하면은 사실 차이는 좀 많이 나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사실 엔비디아가 여전히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고 여전히 좀 시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기술주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고요. 뭐 주가는 그거에 좀 반영을 못하는 것 같긴 하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고 앞으로도 충분히 좀 계속해서 팔로우를 하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여지들이 충분히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